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에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난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데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호화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우미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내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김서방, 그만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 사돈이 지금 제정신이겠나? 배우자가 떠난 아픔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아빠 먼저 보냈었는데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어머님이 저러는 건 그냥 화풀이 하는 걸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하세요. 너까지 깨감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그간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생각이다.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맞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딸을 욕하는 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안 참으면 뭐 어쩌게요? 한 대 치시게? 장례식장에 들어간 돈도 상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땡값이라도 받아서 본전치기하게 쳐볼 테면 쳐봐요. 아이,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 끝나면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지금 세령 엄마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다고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는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요. 이건 나.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밀지 말라고. 야, 이 여편네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상 치우라는 말 안 들려? 일당 주면 되잖아. 시모가 뱉은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들 놀란 상태였는데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한 남자가 시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는데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그만하라는 한마디 꺼내자 시모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남편이 시모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모를 끌고 휴게실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는지 몸을 돌려 세우면서 시모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분리시켰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고 아주버님까지 시모의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데요? 아버님 떠나셨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 어머님 자식인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기요, 그쪽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어머님이랑 바람 피운 관계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도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도와라. 네가 작은 며느리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알고 있냐?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웃기지 않아?
한창 바쁠 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솔직히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한가해질 때쯤 오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도 동서가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훤해서 좀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힘들게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 가족들한테 상처 다 주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속이 후련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장례식 끝나면 어차피 얼굴 볼 생각 조금도 없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참았던 게 왜 그랬는지 알아? 끝까지 숨기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봐주는 거야.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장례식장 안으로 시댁 일가 친척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 전원이 고함을 치자 시모의 얼굴빛은 갑자기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당황한 얼굴로 시댁 친척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으로 가까이 걸어간 시 큰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자 시모가 시 큰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 동생 재산 내놓으라고.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 장례 끝나면 내 동생 재산 가지고 저놈이랑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이가 남긴 재산을 되내겠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르고 있을 줄 알아?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만 나가면 되지. 내 동생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건데 뭘 더 해야 되는 건데요. 눈 감아준 걸 아니까 저도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애들 입장은 생각해봤어? 저놈,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의 자식이라고. 바람 피웠던 놈이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 동생은 계속 참고 살아왔었고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게 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떠나면 되지 재산까지 가져가려 해? 너는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길래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얘도 제 배 아파 낳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넘어온 재산
제 아들한테 다 퍼줄 거예요. 그이가 이미 저를 용서했는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시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모의 또 다른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시부 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건 시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뱃속의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는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양육자가 필요했고 시모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살아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췌장암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병으로 남아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큰 아버님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시부가 남긴 증거물 몇 개를 장례식장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미 시부는 시모 몰래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많은 걸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보통은 시모가 혼의 자식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부와 친자 관계가 등재되어 있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해 시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시부는 숨을 거뒀어도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혼외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유서를 영상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남겨두었고 시부의 재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부 기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걸 시 큰 아버님께서 관여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는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거에 대해서는 고생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시모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남긴 유언의 영상을 보더니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시 큰 아버님은 시부의 장례가 끝난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의 유언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되어 시부의 재산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시부와 살면서 법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이어온 거에 대해선 법률상 부부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은 시모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 큰 아버님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쥐어줄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선 모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모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그동안 많은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혼의 자식에게 남은 인생을 쏟아낼 거라면서 시모는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시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혼의 자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시부처럼 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몸 아프게 되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시 큰 아버님이 시모의 혼외 자식을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커서 그런지 시모가 주는 돈으로 거의 매일 노름방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모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남은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머리 굽히고 들어오려 하겠죠. 그 전에 저희는 시모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저희 부부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면 쉽게 자리를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원룸에서 시작해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틈틈이 청약을 넣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하게 되었고 가진 재산 모두 탈탈 털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아빠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시다 보니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말에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는데 그날은 저만 따로 부르시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죠.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엄마가 옆 건물의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급하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 밝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볶이와 여러 가지 분식류를 제 앞에 내어주시며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늘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엄마가 분식집을 운영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많이 지쳤는지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분식집을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이거든.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어. 너희 아빠와 함께 장사했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항상 이곳에 있으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너희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고 있고 체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그만 장사를 접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잡으셨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시면서 저랑 좋은 곳도 많이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전부 다 해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저 혼자 따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구이가 들어도 크게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 둘이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너희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잖아. 그런데 둘이서 버는 돈도 많지 않고 아파트 들어가면 아이도 가질 텐데 그러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 엄마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여기 분식집 처분하면 너희 아파트 금액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금전적인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나쁠 거 없으니 일단 너와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만 부른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희 둘이 버는 돈이랑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금액 맞출 수 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몸부터 좀 챙기시고 그동안 분식집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좀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부터 하세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른 이유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평생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제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길 바라셔서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약 남편이 옆에서 금전적인 대화에 참여했다면 부부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순간이었고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와 한참 동안 해결되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은 금세 저녁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시간 약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저와 엄마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하는 분식류들을 한가득 포장해서 주셨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퇴근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양손 가득 들고 온 분식류들을 보자 남편이 저 혼자 다녀왔냐며 바로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엄마부터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엄마와 나눴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를 만큼 조심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꺼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점에 대해 굳이 남편에게 말해서 일을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엄마의 요청으로 분식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제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였어요. 저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돈을 모은 이유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평생 동안 분식을 팔아서 모은 돈들이라며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저희 엄마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 최근에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계속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뭐 당연히 장모님께서 들어오시길 바라지.
하지만 장모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걸? 말씀이라도 드려봤어.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분명 싫다고 하시겠지. 괜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야.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시겠어? 괜히 눈치만 보이게 된다니까. 어쩌면 혼자 계시는 게 속 편하실지 몰라. 나도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섣불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다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을걸?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더 이상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저와는 병원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엄마를 모시고 좀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의사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긴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엄마는 그래서 분식집을 정리하신 거였고 이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없었다는 걸 아셔서 하나둘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너무 큰 정신적 고통이 뒤따랐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기적을 바라볼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계속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고 저는 중병에 걸리신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꽤 시끌벅적한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안 받아서 우리 먼저 시작했지. 장모님도 오셨네? 이참에 잘 됐네. 오늘 급하게 집들이를 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네. 괜찮지? 이참에 서둘러 끝내는 게 좋잖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사부인이랑 같이 있었네요. 이왕 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배달 음식 시켰어요. 신혼집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서둘러 오게 됐네요. 요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분식집을 그만두시니까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나 보다. 그러게 제가 진작 그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서 있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당신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눈도 빨개진 걸 보니까 설마 울은 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집들이는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다음에 하자니? 사부인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길래 그만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데?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췌장암이시래요. 그동안 정말 오래 버티셨다고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서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거든요. 일단 저희 엄마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기분 좋은 날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휴식 좀 취하려고 잠깐 들렸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되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저 식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되겠어요? 벌써 사부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벌써 다 들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냐고요. 아들, 오늘은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마. 사부인께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셔야 한다잖니. 자, 잠깐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왜 가시려고 그래요? 장모님도 신경 쓰지 말고 마저 식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영 신경 쓰여서 말이야. 우리도 힘들게 시간 내서 오긴 한 건데 어쩌겠니? 환자가 우선이잖아. 당신 잠깐 이리 좀 와봐. 나랑 따로 대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지도 주지도 못했다니까? 집들이야 나중에 해도 충분하잖아. 엄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대화할 정도로 체력이 남아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시부모님 챙겨드리지 못해. 그래서 장모님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돌려보내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설마 계속해서 여기에 계실 생각은 아니시지? 췌장암 걸리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는 건 좀 그렇지.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인지 벌써 잊었어? 아니, 장모님이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신데 그냥 택시 타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나는 내일도 집들이가 잡혀 있다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오기로 했는데 그럼 그것도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장모님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라 해.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다음날 집들이까지 잡았다고? 나한테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무턱대고 당신 혼자서 일을 벌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엄마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분명 얘기했잖아.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 보고 옆에 있어주라고 했어? 그냥 오늘만 집들이 미뤄달라는 건데 췌장암 걸린 엄마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지원해주신 자금이 5억이나 된다고. 솔직히 이 집은 엄마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고. 당신은 나랑 엄마보다 집들이가 중요해?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이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야. 일부러 우리한테 자금을 주시고 얹혀 사실 생각이셨던 거네. 그거 얼마나 된다고 콧게를 드는 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년은 거뜬히 넘어가실걸. 장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암도 진행 속도가 느려지거든. 내가 봤을 때 장모님 앞으로 한 2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전달이 되었는지 시부모님께서 방문을 두드리셨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허용해서 그런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네요. 남편은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더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저희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으며 더욱더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장모님 때문에 지금 이게 뭡니까?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남이라고 집들이 분위기 다 망치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집에 눌러붙을 계획까지 세우시면 제가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정말 속 보이시네요. 몸이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계셨으니까 일부러 저희한테 5억 지어주고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의사가 6개월 정도 예상한 거지. 앞으로 길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장모님께서 췌장암 걸릴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살 날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가 여길 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됐네.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망쳐서 속이 상했겠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없으니까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진정 좀 하겠나. 나도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술도 얼마 먹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픈 환자인 우리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집은 당신이랑 내가 마련한 게 아닌 엄마가 평생 동안 분식 팔아서 우리 잘 되라고 지원해 주신 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신 엄마한테 감사해 하기는커녕 중병 걸린 엄마를 내치려 들어? 당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 보탠 자금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 이혼하고 처분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불만도 얘기 못해? 장모님이 잘못하신 거 맞잖아. 기분 좋게 집들이 하고 있는데 조친 거 내 말이 틀렸어? 장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데요. 엄마는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를 움켜쥐셨고 식은땀을 흘리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일단 방으로 모신 뒤 침대에 눕혀 드렸네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문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았던지 쉬지 않고 막말을 뱉어대며 엄마가 누워 계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힘으로 남편을 끌어 바깥바람 좀 쐬자며 밖으로 내보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게 된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전부 가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조금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집들이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을 더는 제 삶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시부모님께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라는 시부모의 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와 다퉜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신혼집은 처분을 한 뒤에 재산을 나눴고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막말을 뱉은 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엄마를 보살펴 드리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 엄마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옆에 누워 계신 엄마를 부르며 깨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엄마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깊은 잠에 빠지셨네요. 엄마와 함께했던 세월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떠오른 기억들은 전부 다 제가 못해드린 기억뿐이었어요. 어렸을 적엔 온갖 투정만 가득했던 어린이였고 성인이 돼선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불효자였었네요.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신 엄마는 그렇게 제 품에서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드린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는 엄청나게 큰 존재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가 남겨주고 떠나신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인점 몇 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엄마에게 배운 노하우들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제 삶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엄마가 한평생 만들어 오신 분식들에 대한 노하우들이 저에게 재산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사람들과 사업 아이템에 대해 회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밖에서 직원이 누군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회의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다는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몇 년간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전 남편이었네요.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또다시 제 앞에서 마주치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찾아왔겠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 그때 일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이였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히셔서 수술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분식을 시켰는데 배달 주문 메뉴에 당신 얼굴이 찍혀 있더라고. 처음엔 잘못 봤나 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당신이 성공한 것 같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잠깐만. 저기 명패에 왜 장모님 조남이 적혀 있는 거야? 당신이 대표 아니었어? 왜 대표가 당신이 아닌 장모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설마 췌장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거야? 정말 다행이네. 이참에 장모님 얼굴까지 뵙고 부탁 좀 드리면 되겠네.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지? 나는 당신한테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한테 난리쳤던 기억밖에 없다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그리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한참 됐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알 수는 있었다고. 저 명패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엄마를 대표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었어. 나는 당신을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마. 우리는 2번 다시 마주치면 안 될 사이야. 나는 당신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똑같은 아픔을 겪어보라고. 남편은 중역실에 있는 저희 엄마의 명패를 보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남편을 회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기억에 잊고 살았던 남편이 저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고로 많이 위중하시다는 소식만 접한 상태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남편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켰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